안녕하세요 여러분, 현서입니다. 제가 지금 옛날에 사놓고 막상 밖에서는 한 번도 못 입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요. 막상 지금 촬영을 시작해보니까 약간 오바인가 싶지만 그래도 북튜브를 찍을 때 꾸미지 언제 꾸미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이번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바로 여름 소설 추천인데요.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합니다.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심각하게 무더운 여름에서 읽을 만한 여름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소설들을 가지고 왔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고요. 또한 되게 짧고 재밌는 애들로만 엄선해놨으니까 추천을 잘 봐주시길 바라고,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토베 얀손의 여름의 책입니다. 제목부터 여름의 책이에요. 토베 얀손 작가님은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무민 시리즈의 작가님인데,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민 세계관이 아닌 현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순문학입니다. 이 책은 소피아와 할머니 더블 주인공인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소피아, 할머니, 그리고 소피아 아빠, 이렇게 세 명이서 여름마다 어떤 섬에 가서 지내는데, 이 아빠는 사실 비중이 크지 않고 소피아랑 할머니가 이 투탑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어떤 주요 사건이나 플롯이 있는 건 아니고, 이 섬에서 지내는 그냥 잔잔한 이야기들, 뭐 고양이를 발견했다던가, 할머니가 이 나무를 깎아서 뭐 조각을 만들다던가, 뭐 누군가가 이 섬에 온다던가 하는 사건들이 흘러가는 방식의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고요. 제가 아까 잔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뜻할 것 같잖아요. 안 따뜻해요. 이 할머니 캐릭터도 굉장히 시니컬하고 좀 건조한 사람이고요.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소피아 엄마는 돌아가시고 뭔가 이 셋이서 섬에서 지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과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?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보게 되는 느낌이고, 근데 제가 보기에 할머니도 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, 이 소설상에서. 그리고 소피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예쁘고 착한 성격의 여자의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고집이 세기도 하고 쓸데없는 데서 자존심 부리기도 하고 뭐 말도 좀 툭툭툭툭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캐릭터예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뭔가 그 어린 여자아이의 캐릭터를 너무 꾸며낸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애들 실제로 많지? 하면서 이렇게 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어서 좋았고, 특히 번역도 그 소피아 말투를 되게 잘 살리셨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예쁜 표지와 뭔가 할머니와 손녀의 여름 섬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막 힐링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, 그렇지 않아요. 막상 읽어보면 힐링이 될 수는 있긴 하거든요. 이 풍경 묘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대리 휴양의 느낌이 날 수는 있긴 한데, 이 인간관계와 어떤 다이얼로그가 그렇게까지 막 마냥 연하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저는 더 좋았습니다. 제가 아까 풍경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, 제가 무민 시리즈를 읽으면서도 이 토베 얀손 작가님의 장소 묘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 여름의 섬의 이미지가 정말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로 묘사가 되게 자세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. 머리를 한번 넘겨봤습니다. 뭐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이미 어른이 되고 나서 읽었거든요. 작년에 읽었으니까 한국 나이 24살에 읽은 건데, 이제 어렸을 때 읽은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읽은 거였다면 감상이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읽었을 때는 이 할머니의 독백이랄까요? 그 속마음 같은 게 좀 더 눈에 띄거든요. 근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소피아에 이입해서 읽었을 것 같고, 그랬다면 또 새로운 독서 경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저에게는 이 20대의 독서 경험만 있습니다, 이 책에는. 뭐 아무튼 재밌게 읽은 책이고, 제목부터 여름의 책인 소설을 여름에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그래서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 추천할 소설은 바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. 이 책도 표지부터 완전 여름이에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간 주인공이 있고요.
세실이 휴가를 가는데 세실도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랑 아버지 연인이랑 셋이 이렇게 남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갑니다. 세실은 10대 소녀고 아버지 애인이 좀 젊은 여자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좀 매력이 있나 봐요.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의 친구인 안이라는 어떤 한 40대 여성이 이 여름 휴가에 갑자기 중도 합류를 해요. 그러면서 이 안이라는 여자는 세실이나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뭐 구속이란 없고 규칙도 없다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안은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고 딱 규칙과 규율의 세상에서 온 그런 사람으로서 등장을 해서 이 아버지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. 뭔가 이 꼬시려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. 그래서 이 세실 입장에서는 이 안이라는 여자가 아버지를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처음에는 그래 뭐 오케이 하다가 뭔가 갈수록 이 안이 자기를 좀 올가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작전을 세우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하고 하면서 일들이 펼쳐집니다. 지금 이 줄거리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십니까? 제가 한창 영상 전공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프랑스 영화 그 누벨바그 시기의 작품들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. 근데 그 작품들의 특징도 그 프랑스 그 시절 창작물의 특징이 그 남녀 관계가 너무 복잡해. 그러니까 최소 3명은 얽혀있는 이 치정 관계가 약간 그 시절 프랑스 작품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소설도 딱 그 누벨바그 영화 느낌 나요. 이 플롯 자체가. 그리고 이 분위기도 그렇고. 근데 그게 오랜만에 되게 저는 왜냐면 이제 누벨바그 영화는 바르다 말고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. 요즘에는. 근데 갑자기 그 시절의 그 향수가 느껴지면서 뭔가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세실 있죠? 세실 아빠 있죠? 세실 아빠 애인 있고 그 다음에 안이 있는데 여기에 또 세실이 이 휴가에 와서 만난 또 남자애도 있어. 얘도 엮여요. 그래서 완전히 이 얽히고 설킨 남녀 관계가 펼쳐지는데 근데 이게 또 마냥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소비를 하게 되진 않는 게 이 묘사가 너무 좋고 프랑스 사강이잖아요. 뭐랄까요. 이 난리통인 상황에서 문학성은 챙긴다? 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굉장히 자유롭고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세실과 굉장히 정돈돼 있고 이렇게 자신을 딱 뭐랄까요. 정돈된 그런 상태로만 노출을 시키는 그런 안의 대비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.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남프랑스에 가고 싶어져요. 제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가야죠. 근데 아무튼 가고 싶어지고 남프랑스 휴가를 이 여름의 향기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는 책이어서 여름에 꼭 읽으시길 추천합니다. 이 소설도 짧습니다.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다뇨 작가님의 다이브입니다. 이거는 한국 작가님의 청소년 소설이고요. 세계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.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미래에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완전히 다 잠겼어요. 도시가 지금 서울 완전 다 잠겼고요. 그래서 산 꼭대기 같은 데서 애들이랑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사는데 이 산에서 이 도시로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해서 뭘 이렇게 잠수를 해서 건져오는 사람들을 물꾼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이 도시에서 뭐 잠겨있는 태블릿 컴퓨터, 뭐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를 건져오는 게 약간 자부심이고 이 주인공 선율이도 물꾼인데 이제 다른 산 물꾼들이랑 좀 경쟁이 붙어요. 누가 더 귀한 기계를 건져오는가 이 잠긴 도시에서. 그래서 선율이가 심지어 초반에 내기를 하나 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귀한 물건을 건져오겠다 하는 각오로 이제 잠수를 해서 뭘 건져오는데 선율이가 아이코 기계 인간을 주워옵니다. 근데 이 선율이가 건져온 기계 인간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인 게 아니라 이 불치병에 걸린 애의 기억을 복사해서 이 기계에 넣어놓은 그런 상태? 그러니까 그런 기계 인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구가 망해 있는 거죠. 막 불치병이 걸린 와중에 뭔가 기억을 업로드하고 로봇으로 복사가 됐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지구가 망하고 어떤 애가 자기를 건진 그런 상황인 거죠.
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제가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설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은 이 설정을 만들었을 때 이 서울이 다 물에 잠겼고 이렇게 다 잠수하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설정을 만들었을 때 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 이야기를 썼을 것 같고 그걸 더 좋아하는데 저는 이 작가님의 경우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쓰셨어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뭐 산에 있는 애들, 산에 있는 어른들, 이 기계인간 수호 모두가 서로 뭔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뭔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는 갈등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이 책의 전부가 쓰여요. 그래서 막 이 기계인간 건져왔잖아요. 근데 그 기계인간 수호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이 선율이가 같이 지내는 어떤 삼촌이랑 옛날에 뭐 아는 사이였어. 근데 서로 또 뭐가 상처가 있었어.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한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배경이 굉장히 뭐랄까요? 도전적인 SF 배경인데 결국 주제는 인간관계의 회복? 어떤 상처의 회복이기 때문에 뭔가 SF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저는 아까 나였다면 약간 모험을 썼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뭔가 작가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 이런 방향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물에 잠긴 상태다 보니까 계속 이 줄거리가 물을 오가면서 수영을 하면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에 읽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문장도 굉장히 섬세하고요. 이 다루는 감정들도 섬세하게 하려고 하신 게 느껴져서 다이브야말로 약간 따뜻한 느낌의 여름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바로 조혜한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입니다. 제가 앞서 소개한 세 권의 책은 셋 다 이제 경장편 장편 소설이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집이에요. 단편 소설이 모여있는 작품이고요. 제목부터 트로피컬 나이트 이거 딱 여름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앞서 추천드린 세 권의 소설은 이런 바다, 넓은 바다, 파란 물 이런 거가 많이 나와서 여름 소설로 추천을 드렸다면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괴담, 오싹한 뭐 이야기들 이런 맥락에서 여름 소설로 추천을 할 만합니다. 이 책 뒷면에 마케팅 문구를 너무 잘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.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청천연색 마음으로 쓰인 한여름밤의 젤리소다 맛 괴담집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써놓은 멘트라고 생각해요. 그것이 이 책을 설명할 수 있고요. 이 단편 소설집에서 가장 여름에 잘 어울리는 단편은 고기와 석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 소설은 배경 자체가 여름이에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엔 쿠스쿠스랑 가장 작은 신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.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좋았다는 기억은 남아있어요. 근데 사실 새해엔 쿠스쿠스는 새해니까 겨울이 배경이고 가장 작은 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그 주 소재여가지고 약간 봄 느낌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 소설집의 맥락에 엮여 있으면은 여름의 내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제가 밀리의 소재 책 추천을 여러 번 찍은 것 중에 한 군데서 이 조혜연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를 트로피컬 나이트보다 좀 더 좋아해요.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저는 뭐랄까요, 이렇게 오락적인 재미가 있는 피가 난무하는 이런 시원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피가 난무하는 소설인데 막 너무 기분 나쁘거나 꿉꿉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시원하고 톡 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쓴 것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딱 이 트로피컬 나이트 여름밤에 어울리는 소설집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뭔가 그냥 과일이 아니라 과일 통조림 먹는 듯한 느낌의 소설입니다. 추천합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책 추천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요즘 여름이 너무 더워져서 참 많이 지탄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시원하고 재밌는 여름 책들을 잘 추천해드렸길 바랍니다.
어느덧 7월 중순이 이렇게 빨리 와버려서 저는 제가 쓰고 있던 졸업작품을 이어서 쓰는 걸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여러분은 무탈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좋아요, 구독,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